아무튼간에 이런 사실은 국민의힘 분위기가 워낙 이렇게 바닥으로 가다 보니까 네. 오늘 동아일보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숫자적으로 충격적인 숫자일 거예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공천 내용의 후폭풍이 그대로 여론지표에 반영이 된 것 같고 오늘 동아일보 조사에서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42.6%, 오세훈 서울시장이 28.0%로 가상 양자 대결에서 14.6%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숫자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그렇죠. 이거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거의 삽질에 삽질을 거듭하는 상황 속에서 이른바 이제 보수 약 지지층들이 여론조사에도 응답하기 부끄럽다, 투표 안 하겠다라고 선거 포기한 상태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서 약간 보수적인 분들이 당연히 있잖아요. 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정말 투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거는? 이길 수 이길 수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이겨요? 예. 비책이 있어요.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네. 지지정당 없음, 모름, 무응답층 합치면 29% 정도 됩니다. 아,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높은데도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투표장에 가면 결국에는 오세훈 후보를 찍을 것이다. 오세훈 후보 28%, 무응답층, 지지정당 없음층 29% 더하면은 우리가 정원호 후보를 여유 있게 이긴다. 아, 그게 아마도 이제 라고 지도부에서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내가 그 지도부의 생각을 그 생각과 좀 공유하고 가까운 분한테 네. 최근 나온 여론조사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아 진짜예요? 진짜로 똑같은.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 그거를 들으라고 진짜 하는 얘기예요? 장소장님 나한테 진지하게? 야, 나한테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보세요. 그러면서 표까지 그려가면서 너무 놀라운데 이거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민주당을 지지 안 하는 거는 그 사람들 결국엔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다. 샤이 보수층이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긴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결과를 보고 얘기합시다. 아니 두분 누가 이란 사시나 진짜. 아니 그게 사실은 이게 같은 동아일보에서 한 조사 신년에서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가 30.4%, 오세훈 시장이 30.9%로 정말로 접전 양상이었는데 불과 석 달 사이 이렇게 격차가 벌어졌다라는 거는 네. 어떤 변수로 설명이 되는 겁니까? 장동혁 이게? 때문이고 이정현 때문이지 뭘 변수가 있어요. 국민의힘 때문이다. 그런 사람 네. 그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M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불신 일을 못하고 있어요가 전국적으로 보면 한 74%가 돼요. 아 그렇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이 바로 후보들의 경쟁력을 깎아먹은 거죠. 뭐 누구 탓하겠어요? 장동혁, 이정현 탓이지. 정원호 후보가 아니, 오늘 나 너무 국민이 깐 것 같아. 나 국민의 편들 아이템 줘요. 국민의 편들은. 아니 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아 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진짜. 가져오세요. 아니, 뭔가 저기- 있다고 한다면은 네. 아까 있더만 저기 뭐 민생지원금 반대하고 뭐 그런 거라도 하지. 민생지원금을 반대하면은 선거에 불리하지. 아니 아무튼간에 이것도 그렇고 아까 이제 부연 설명 좀 드리면은 그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한 적극 투표층에서 여야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세훈 시장에게는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해서 좀 어떤 그 계획이나 그러니까요. 전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원호 후보가 본격적인 검증 네. 대에 들어서면 이번에 한 번도 검증이 안 받았기 때문에 좀 약간은 정치권에서 사소하게 취급되는 그러한 의혹들이나 문제들도 더 크게 보일 거다. 아 하얀 이런 백제 여기 점 하나 있는 거랑 네. 제 옷에 점 있는 거랑은 다르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검증에 좀 기대를 거는 것 같고 또한 결국에 TV 토론회 등을 거쳐 가게 되면 네. 인물 경쟁력도 있다. 그리고 본인은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 부정 의견을 냈기 때문에 윤석열과의 절연 얘기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보수층도 결국에는 나를 찍을 것이다. 그런 전략이겠죠. 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저는 뭐 인물 경쟁력이 오세훈 시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일단은 인지도의 문제가 그렇죠. 상당한 거고요. 생각보다 했잖아요. 지방선거에 시장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사람들 많아요. 30-40%는 그 정도고요. 대한민국 국민의 20%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한나라당인 줄 알아요. 아 그 정도로 새누리당, 업데이트가 안 된 한나라당. 부분가 많고 네. 많아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념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우리나라에 스윙보트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3% 돼요. 아 그것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뭐냐? 투표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투표율의 마술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보수 약지지층은 국민의힘이 부끄러워서 투표하러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 선거 투표율 한 55%? 55% 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럼 민주당 지지층들 투표하러 다 나와. 국민의힘 지지층들 투표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끝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로 이걸 판을 흔들려면요. 개인의 인물 경쟁력 수준이 아니라 기존의 여야 구도를 흔들어야 돼요. 전체 구도를 뭐 늘어야 예를 들자면 오세훈 시장이 알고 보면 내가 친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경제 정책에 놀래라. 내가 정원호보다 더 동의한다. 아. 그래서 내가 서울시장 되면은 연정하겠다. 뭐 이 정도 하면은 모를까. 좋은 생각인데. 그렇지. 그 정도로 이렇게 아와 피아를 완전 섞어버리는 정도 정말 아니고는. 저희 PD가 빵 터졌습니다. 지금 판이 안 들려? 지금 빵 터졌고. 판이 안 들려. 근데 저는 샤이 보수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아까 들었을 때도 아니 여론조사도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데가 강남 3구 아닙니까? 거기를 봐도 정원호 후보랑 오세훈 시장이 36대 3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민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뭐 평가라기보다는 장동혁 체제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부정적인 평가. 그 당이 대략 한 뭐 ARS에서는 한 28, 뭐 그냥 전화 면접에서는 한 19, 18 이 정도 지지율 나오잖아요. 그래도 31% 나온 거는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아 정당 지지율에 정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장성철 소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가도 오세훈 시장한테 이깁니다. 이건 인물 경쟁력을 넘어서는 구도가 지금 만들어져 형성이 버린 돼버렸기 때문에 네. 뒤집기가 어렵다 네. 이런 말씀인데 네. 저는 이 시점에 궁금해 아까 의혹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정원호 후보를 상대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재섭 의원은 원래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특별한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때서 이런 주의 주장을 주도해서 하고 있는 뭐 겁니까? 서울시 의원이잖아요. 상당히 네. 이렇게 좀 희귀한 또 강북에 그렇죠. 있는 총선에서 많이 의원이고. 졌으니까. 네.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이 후보가 되면 서울시의 뭐 선대위원장, 뭐 선대본부장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아마도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뭐. 서울에 국회의원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공격의 선봉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김재섭 의원이라거나 아니면 김재섭 의원실의 보좌진이라면 요 정도의 팩트 체크만 갖고 저는 의혹 제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요거보다 좀 몇 단계 더. 그러니까 나가서 저쪽에서 반박을 하면 이런 것도 있지롱. 아, 이렇게 네. 돼야 되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지롱. 패도 까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뭐 14번의 출장 중에 이분이랑 같이 한 거는 이번 한 번뿐이다. 아. 그게 아니지. 너 2번 더 갔지. 이렇게 해야 이제 스토리가 완성이 돼 가는데 네. 이거는 그냥 반박을 당하잖아요. 바로 그냥 당했지. 여러 명 예. 갔지. 칸쿤은 뭐 2박 3일 경유지는 좀 심한 거는 같아. 근데 경유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차라리 외유성 출장. 네. 예산이 차라리 칸쿤 놀러 갔지.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는데. 경유지가 왜 칸쿤이야? 차라리 네. 이랬으면 네. 낫지. 예, 거기 그냥 뭐 그러니까, 놀란 네. 거 아니야? 시민의 뭐 성동구민의 세금으로 당신들 그렇죠, 놀라는 예. 거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은 좀 먹혔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저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칸쿤의 여 직원과 함께 갔어 뭐 네. 이런 식으로 가길래 다른 뭔가 이제 제보받은 내용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닌 다른 것 증거가 같더라고. 있구나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본인 말로는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나도 몇 개가 더 있다. 이제 후속타가 몇 개가 더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구교영 기자님이랑 허재무 우리 소장님인가? 아니요, 부소장님. 허재무 선생님, 허재무 선생님 네.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아마 2달 전쯤에 그 정원호 부총장도 검증받아야 될 거다. 정원호 부총장 문제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나 들은 얘기가 있다. 네. 아 지나가는 아. 얘기로 그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문제예요. 아. 그러니까 그랬구나. 예.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보가 있다라는 것은 그쪽 분야에 여러 가지 제보가 좀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이게 그 김재섭 의원이 점 찍은 분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봤다는 게 공모상으로 제가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분을 해보니까 되게 쾌활하시고 업무 능력도 뛰어나시고 실제로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뭐 자연스럽게 좀 알게 됐는데 이게 원래 구청이라는 데가 말 그대로 시험 봐서 들어간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어공들이 다 공공기관이나 자신한테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마치 이 내용만 보면 23년에 같이 출장 갔다 와서 승진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네. 21년 6월에 다급으로 들어왔고 24년 7월에 공개 경쟁 절차에 응모해가지고 2024년 7월에 납급이 됐고 25년 10월에 가급이 됐는데 그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같이 이렇게 늘 그
어공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서로 추천 관계로 이제 와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 위에는 상사 빠져서 거기 간 거더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모양새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약간 의혹제기가 뭔가 이제 그 제보가 있을 수도 있죠. 뭐 근데 네, 외양상 드러나는 건 약간 좀 이렇게 결정타라든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결정타라든지 들어요. 뭔가 예. 문제 있다라고 보기엔 좀 현재 나온 것만 갖고는 그러니까요. 부족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의원들 올 때 김재섭 의원처럼 이렇게 검증이라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재섭 의원이 젊은 의원인데 이런 거 총대 매지 마시고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또 본인 이미지 관리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네. 이게 험한 일에 그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좀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뭐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것들로 선거법에 엮여가지고 본인 힘들어하지 말고 이게 왜냐면 100만 원만 넘어도 의원직 상실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셉니다 이게 잘못하면. 재섭아 자중해라.